그날 내가 한 거 맞지? 그건 내가 지키려던 거였어요. 잠깐 말이 끊겼다. 숨소리만 남았다. 새벽 5시 12분 윤혜자는 여느 날처럼 우체국 문을 열고 있었다. 쇠로 된 문고리가 차갑게 손끝에 닿았다. 윤혜자는 한 번 더 힘을 주어 문을 밀었죠. 우체국 안은 어제와 똑같았다. 창구 앞 의자 2개, 벽에 걸린 달력, 그리고 서류함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오전 9시 정각, 첫 손님이 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서명 확인 좀 해주세요. 젊은 남자가 서류 한 장을 창구 위로 밀어냈다. 윤혜자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보험 가입서였다. 그런데 도장 자리에 붉은 잉크가 번져 있었죠. 이 도장 좀 이상하네요. 혜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도장 테두리가 흐릿하고 잉크가 마르지 않은 듯 번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붉은색이 묘했다. 평소 쓰던 파란 잉크와는 전혀 달랐죠. 아, 새 도장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어제 새로 만드셨거든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혜자는 이상했어요. 도장을 새로 만들었다는 며느리 유라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혜자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자신의 도장을 꺼냈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뭔가 끈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다. 도장 손잡이 끝에 붉은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혜자는 숨을 멈췄어요. 이 도장을 마지막으로 쓴 건 언제였을까? 기억이 흐릿했다. 며칠 전 유라가 건강검진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게 마지막이었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도장을 코에 가져다 댔어요. 쇠냄새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났다. 이거 피 냄새예요? 남자는 당황한 듯 서류를 다시 가져갔다. 아, 그냥 잉크 냄새일 거예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가 서둘러 나간 후 우체국은 다시 조용해졌다. 혜자는 한동안 도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유라예요. 오늘 점심에 뵐게요. 몸보신 좀 하시라고 좋은 차 가져갈게요. 유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하지만 혜자는 무언가 어긋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유라야, 내 도장 새로 만들었어? 네. 도장요? 아니요, 왜요? 아니야, 괜찮아. 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도장을 들여다봤어요. 붉은 자국이 더 선명해 보였다. 정오가 되자 평소처럼 정분이가 찾아왔다. 혜자야, 오늘 뭔가 이상하네. 너 얼굴이 왜 그래? 정분이는 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분아, 도장도 사람 손을 타는 것 같아? 뭔 소리야? 도장이 왜? 혜자는 자신의 도장을 정분이에게 보여줬다. 정분이는 잠시 도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내 도장 맞아? 손잡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분이의 말이 맞았어요. 평소 자신이 쓰던 도장보다 손잡이가 조금 더 길었다. 그리고 이 붉은 거, 잉크 맞아? 정분이가 손잡이 끝을 가리켰다. 붉은 자국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유라가 찾아왔다. 손에는 예쁜 포장의 차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녹용차예요.
몸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라는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차를 우려주었다. 혜자는 유라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손톱 밑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유라야, 손에 뭐 묻었어? 아, 이거요? 오늘 아침에 빨간 펜으로 뭔가 썼거든요. 유라는 자연스럽게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하지만 혜자는 그 붉은색이 자신의 도장에 묻은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차를 마신 후 혜자는 이상하게 머리가 무거워졌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감겼어요. 어머니, 좀 주무세요. 제가 우체국 정리해 둘게요. 유라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혜자가 잠에서 깬 건 오후 5시였다. 유라는 이미 돌아간 후였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도장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도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마이너스. 혜자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우체국 안은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죠. 혜자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놓친 게 뭘까?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누군가 우체국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혜자는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그런데 어쩐지 오늘은 평소와 달리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새벽 6시 윤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이상했어요. 잠이 깬 건지 아니면 애초에 잠들지 못한 건지 확실하지 않았다. 머리맡에 놓인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어제 유라가 우려준 차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물이 말라 바닥에 붉은 자국만 남아 있었다. 혜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우체국으로 향했다. 오전 9시 30분 정분이가 찾아왔다. 혜자야, 어제 일찍 잤어?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더라.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혜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분이의 말이 맞다면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어젯밤에 누가 너희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정분이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누가? 잘 안 보였는데 차 한 대가 몇 번 지나갔다 왔다 했어. 이상하더라고. 혜자의 가슴이 덜컥했다. 어제 창문 너머로 본 그림자가 실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번호판 봤어? 얻어서 못 봤지. 그런데 혜자야, 너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정분이는 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오전 11시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유라예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혜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유라야, 어제 몇 시에 집에 갔니? 네. 어머니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5시쯤 갔는데요. 그럼 밤에 우리 집 앞에 온 적 없어?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야, 그냥. 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유라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정오가 지나자 낯선 여자가 우체국을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 보험 서류 접수하신 분 계세요? 중년 여자는 정중하게 물었다. 보험 서류요? 혜자는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그 젊은 남자와 붉은 잉크 도장. 네, 윤 회장님 명의로 접수된 서류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윤 회장인데 무슨 서류죠?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다. 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다. 보험금은 3억 원. 수익자는 유라로 되어 있었죠. 이거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그럼 이 도장도 위조된 건가요? 여자가 가리킨 곳에 혜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붉은 잉크 자국이 어제와 똑같았어요. 잠깐만요. 혜자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봤다. 신청 날짜는 바로 어제였죠. 오후 2시 혜자는 집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도장은 여전히 없었어요. 대신 통장을 확인해 봤다. 어제 오후 5시에 2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다. 인출 장소는 읍내 농협이었다. 이상해. 난 어제 농협에 간 적이 없는데. 혜자는 통장을 들고 농협으로 향했다. 어제 오후 5시에 200만 원 인출하신 분 맞으세요? 직원이 물었다. 제가 직접 온 게 맞나요? 네, CCTV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요? 평소보다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많이 떨리셔서 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라를 만났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유라야, 내가 어제 농협에 갔었니? 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유라는 당황한 듯 말을 흐렸다.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어. 어제 오후에. 아, 그거요? 어머니께서 건강검진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기억 안 나세요? 유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혜자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저녁 8시 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도장도 없고 기억도 흐릿하고 모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죠. 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혜자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혜자는 모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불을 끄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유라야, 나는 아직 괜찮아. 유라가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혜자는 그 미소가 어제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자주 깜 빠지시죠? 어제도 농협 갔다 온 걸 기억 못 하시고. 혜자는 찻잔을 들다 말고 멈췄다. 유라야, 난 어제 농협에 간 기억이 정말 없어. 그러니까 문제예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건강검진 신청서였어요. 이미 예약해뒀어요. 내일 오전 9시. 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다. 신청인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글씨체가 평소 자신의 것과 달랐어요. 유라야, 이 서명 내가 한 거야? 네, 어제 하셨는데요. 역시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유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정분이가 문을 두드렸다.
혜자야 있어? 정분이가 들어오더니 유라를 보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 유라 씨도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정분이 이모. 유라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분이는 대답 대신 혜자를 바라봤다. 혜자야, 너 통장 확인해 봤어? 응, 어제 200만 원 나갔더라. 그것만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또 나갔어. 혜자는 깜짝 놀라며 통장을 확인했다. 오늘 오전 8시에 300만 원이 더 인출되어 있었어요. 이건 뭐야? 유라가 재빨리 말했다. 아, 그거요? 건강검진비 선납금이에요.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직접 은행 가셔서 난 오늘 아침에 은행 간 적 없는데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분이가 끼어들었어요. 혜자야, 오늘 아침 8시면 너는 우체국에 있었어. 내가 직접 봤거든.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럼 누가 간 거죠? 그러게 말이야. 정분이는 유라를 째려봤다. 유라 씨, 혹시 혜자 카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유라는 당황한 듯 가방을 끌어안았다. 혜자는 가만히 유라의 가방을 바라봤어요. 가방 옆 주머니에서 카드 같은 것이 삐죽 나와 있었다. 유라야, 그거 뭐야? 네. 유라가 가방을 돌려 감췄다. 가방에서 나온 카드. 아, 이거요? 제 카드예요. 유라는 서둘러 카드를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혜자는 그 카드의 색깔을 봤어요. 자신의 통장 카드와 똑같은 파란색이었다. 정분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혜자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신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깜빡이셔서 그런 거잖아요. 깜빡이기엔 너무 정확해. 은행 거래 시간이 모두 혜자가 다른 곳에 있을 때야. 정분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유라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몰랐네요. 유라야. 혜자가 불렀지만 유라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일 검진 예약 취소하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유라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힌 후 혜자와 정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혜자야, 뭔가 이상해. 나도 그런 것 같아. 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유라가 우린 차에서 쓴맛이 났어요. 정분아, 나 경찰서 가볼까?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혜자야. 응? 혹시 유라가 내 도장 가지고 간 거 아냐? 혜자는 서랍을 다시 열어봤다. 도장은 여전히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 오후 3시 혜자는 파출소를 찾아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며느리가 제 돈을 훔친 것 같아요. 가족 간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혜자는 통장과 건강검진 서류를 내밀었다. 경찰관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르신, 이 서명은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거 맞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안 써요. 하지만 필적이 거의 비슷한데요. 경찰관은 혜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혹시 요즘 기억력에 문제 있으시지 않나요? 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유라의 가방에서 본 카드, 자신의 도장,
기억나지 않는 은행 방문. 모든 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유라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윤혜자는 잠들 수 없었다. 유라와의 통화가 끝난 후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혜자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좀 들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봤다. 새벽 2시 15분에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 확정. 내일 오전 9시 유라. 혜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내가 언제 확정했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오전 8시 정분이가 찾아왔다. 혜자야,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얼굴이 말이 아니야. 응, 좀 그래. 혜자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다. 유라랑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정분이는 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혜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분명히.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날 이상하게 봤어. 혜자는 찻잔을 들다 말고 손을 멈췄다. 정분아, 혹시 내가 정말 치매인 걸까? 무슨 소리야? 너 정신 멀쩡해. 정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전 9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윤혜자님, 오늘 검진 예약되어 있는데 안 오셨네요. 저는 예약한 적 없는데요. 네, 어제 유라님이 확정하셨는데요. 보호자분이시죠? 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다. 정오쯤 유라가 나타났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왜 병원에 안 가셨어요?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니? 어제 전화로 말씀하셨잖아요.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난 그런 말 안 했어. 또 기억 못 하시는군요. 유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혜자는 유라를 찬찬히 바라봤다.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차갑고 미소도 어색했죠. 유라야, 정말 솔직히 말해줘. 내 돈 쓴 거 맞지? 유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 저를 도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는데 유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유라야. 내가 예민했나 보다. 혜자는 결국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다. 오후 2시 유라가 또 차를 우려줬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차를 마시니 다시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어제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유라야, 이 차 뭐야? 녹용차요. 몸에 좋은 거. 유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바닥에 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유라야, 왜 이 차에는 빨간 게 섞여 있지? 빨간 거요? 그냥 녹용 색깔 아닐까요? 유라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다.
혜자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오후 4시 유라가 돌아간 후 혜자는 혼자 남았다. 찻잔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랍을 열어 비상금을 확인해 봤어요. 500만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도 없어졌네. 혜자는 힘없이 앉았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다. 유라가 다시 들어왔다. 어머니, 열쇠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혜자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언제 만들었어? 오늘 오후에요. 어머니가 주무실 때. 유라는 태연하게 말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 8시 혜자는 정분이에게 전화했다. 정분아,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유라가 우리 집 열쇠를 또 만들었어. 내 허락도 없이. 전화 너머로 정분이의 한숨이 들렸어요. 혜자야,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나도 그래. 혜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정분아, 혹시 내가 며칠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밤 10시 혜자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신분증. 정분이네 집으로 가려는데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라였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분이네 집에 잠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유라는 혜자의 가방을 보며 물었다. 그냥 며칠 쉬고 싶어서. 어머니, 저 때문인가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유라는 혜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혜자는 조용히 손을 뺐다. 유라야, 나는 며칠 혼자 생각해보고 싶어.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어. 혜자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유라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새벽 5시 58분, 정분이네 집 작은 방에서 윤혜자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어제까지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었죠. 정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한 숨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렸다. 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유라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정분이가 일어난 건 오전 7시였다. 혜자야, 잠 좀 잤어? 응, 그런대로. 혜자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다. 어젯밤에 유라가 전화했더라. 정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걱정된다면서. 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뭐라고 했어? 안 알려줬지. 내가 쉬고 싶어 한다고만 했어. 정분이는 혜자의 표정을 살폈어요. 고마워. 혜자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전 9시 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지난 며칠을 돌이켜 봤어요. 도장이 사라진 것, 통장에서 빠진 돈, 기억나지 않는 은행 방문.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혜자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평소 중요한 일을 적어두던 수첩이었어요. 마지막 기록은 일주일 전이었다. 유라, 건강검진 이야기함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 자신이 쓰지 않은 글씨가 있었어요. 도장 보관함 위치 마이너스 서랍 두 번째 칸. 혜자는 깜짝 놀랐다. 이 글씨는 분명 자신이 쓴 게 아니었어요. 이상해. 수첩을 다시 들여다봤다. 다른 페이지에도 자신이 쓰지 않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통장 비밀번호 1234, 비상금 위치 마이너스 장롱 뒤. 모두 자신의 중요한 정보들이었다. 혜자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수첩에 몰래 적어둔 것 같았다. 정오쯤 정분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혜자는 혼자 남았다. 조용한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수첩의 글씨체를 다시 봤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다. 건강검진 신청서의 서명이었죠. 그 글씨체와 비슷했어요. 설마. 혜자는 가방에서 건강검진 서류를 꺼냈다. 서명을 자세히 보니 수첩의 글씨와 똑같았어요. 유라의 글씨였다. 혜자는 손이 떨렸다. 유라가 자신 몰래 수첩에 정보를 적어둔 거였어요. 오후 2시 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정분이가 돌아오자 말했어요. 정분아, 나 우체국에 가봐야겠어. 왜? 위험하지 않을까? CCTV 확인해 보고 싶어. 내가 정말 은행에 갔는지. 정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같이 가자. 오후 3시 두 사람은 우체국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혜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확실히 해야 했다. 우체국에 도착하니 대리가 나와 있었어요. 어르신, 며칠 안 보였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혹시 며칠 전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혜자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대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CCTV를 켰어요. 며칠 전 영상 보시겠어요? 네, 지난주 화요일 오후 5시쯤요. 화면에 지난주 화요일이 나타났어요. 오후 5시 화면 속에 혜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느렸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접니다. 정분이가 말했다. 화면 속 혜자는 창구에서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멍했다. 이상하네요. 평소 어르신 같지 않아요. 대리가 말했다. 혜자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 자신이었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 혹시 그날 이상한 냄새 났나요? 혜자가 물었다. 아, 맞아요. 뭔가 단냄새가 났어요. 약 냄새 같은 거. 대리의 말에 혜자는 깨달았어요. 유라가 준 차. 그 후 머리가 무거워졌던 것. 모든 게 연결됐다. 저녁 6시 정분이네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확신했다. 유라가 자신에게 뭔가를 먹여 의식을 흐리게 한 뒤 은행에 데려가 돈을 빼낸 것이었어요. 정분아, 이제 알겠어. 뭘? 유라가 나한테 약을 먹인 것 같아.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야. 정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응, 내일 가볼게. 혜자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밤하늘을 바라봤다. 내일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빛이 정분인의 집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윤혜자는 어제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이며 어제 본 CCTV 영상을 다시 떠올렸어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생생했다. 멍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던 모습. 이제는 확실해졌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를 우렸다. 정분이가 일어난 건 오전 7시였어요. 혜자야, 오늘 어때? 기분이 좀 나아 보이는데. 응, 좀 그래. 혜자는 정분이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정분아, 오늘 경찰서에 가려고. 혼자? 아니야, 너도 같이 가줄래? 증인이 필요할 것 같아.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9시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혜자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지난번과 다른 경찰관이 나왔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며느리가 저를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뒤 돈을 훔쳤습니다. 혜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혜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내밀었다. 통장 내역, CCTV 영상, 그리고 수첩. 이 수첩에 제가 쓰지 않은 글씨가 있어요. 며느리가 몰래 제 정보를 적어둔 겁니다. 경찰관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르신,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혜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 말이에요. 오후 2시 정분인의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계획을 세웠다. 유라를 다시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정분아, 내가 집에 돌아가야겠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이번엔 준비하고 갈 거야. 혜자는 정분이의 휴대폰을 빌려 녹음 앱을 설치했다. 오후 4시 혜자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마음은 단단히 굳혔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였다. 집에 도착하니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유라는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유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네, 어머니. 차부터 드세요. 유라는 평소처럼 차를 우려주었어요. 혜자는 찻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유라야, 이 차에 뭐가 들어있어? 네, 그냥 녹용차인데요. 정말? 혜자는 녹음을 시작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라야, 내가 은행에 간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CCTV에는 내가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빡이신 거잖아요. 아니야. 난 그날 이 차를 마신 후 의식이 흐려졌어. 혜자는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유라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유라야, 솔직히 말해줘. 이 차에 뭔가 탔지?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뭘 위해서? 혜자는 다그쳤다.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조금 편하게 해드리려고. 유라는 결국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수면제요.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혜자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내가 정신없을 때 은행에 데려간 거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유라는 울기 시작했다. 유라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혜자는 안타까웠지만 단호했다. 저녁 6시 혜자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제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에 스쳤어요. 오랜만에 맑은 기분이었다. 이제는 끝났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밤하늘을 바라봤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혜자는 천천히 문을 닫고 불을 껐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발걸음이 멈췄다. 윤혜자는 경찰서 앞 계단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다. 형사 이강호가 나와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이 마지막 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사실로 들어가니 유라가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어머니,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혜자는 유라 맞은편에 앉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유라야. 네, 어머니. 유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사가 말했어요. 조사 결과 수면제 투약과 금전 절취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혜자는 유라를 바라봤다. 유라야, 왜 그랬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유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유라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어떻게 말해요?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유라의 마음도 이해가 갔다. 형사님, 처벌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가족끼리 해결하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가 끝난 후 혜자와 유라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았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라가 말했다. 유라야, 일단 집에 가자. 천천히 얘기하자. 정말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니. 우리 가족이잖아. 혜자는 유라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다. 오후 4시 혜자의 집에 도착했다. 유라는 부엌에서 차를 우렸어요. 이번에는 평범한 보리차였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일단 빚부터 정리해야지. 얼마나 돼? 2천만 원 정도요. 혜자는 생각해 봤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믿는다. 혜자는 유라를 안아줬다. 저녁 6시 정분이가 찾아왔다. 혜자야,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어. 유라랑 얘기해서. 정분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 혜자는 웃으며 말했다. 유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정분이 이모님도 같이 드세요. 그럴까?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어요. 밤 9시 정분이가 돌아간 후 혜자와 유라는 둘만 남았다. 어머니, 내일부터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그리고 남편이랑도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유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라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어머니. 유라는 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밤 11시 유라가 돌아간 후 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는 적이었던 유라와 저녁에는 다시 가족이 됐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혜자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다. 이번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혜자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윤혜자는 오전 9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우체국 문을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지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창구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쳤다. 붉은 잉크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새 도장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다. 파란 잉크로만 찍는 도장이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어요. 네, 어서 오세요. 혜자는 웃으며 인사했다. 예전보다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았어요. 이거 택배 접수 부탁드려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혜자는 능숙하게 접수를 처리했다. 손끝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오전 11시 정분이가 찾아왔다. 혜자야, 오늘도 활기차네. 그런가? 나도 그런 기분이야. 혜자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다. 유라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어제 일자리도 구했다더라.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정분이는 안도하며 웃었어요. 정오쯤 유라가 점심을 가져왔다. 어머니, 오늘 면접 봤어요.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유라는 밝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정말 잘 됐다. 축하해. 혜자는 유라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혜자는 유라를 안아줬다. 오후 2시 우체국이 한가해진 시간이었어요. 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 앞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어요. 밝은 색깔이었다. 복도에는 작은 나눔 상자가 놓여 있었죠. 누군가 시작한 일이 점점 번지고 있었어요. 좋은 변화네. 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후 3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한 달 전 붉은 잉크 서류를 가져왔던 그 남자였어요. 어르신,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일이 잘 정리됐나요? 네,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했어요.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됐으니까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혜자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녁 6시 우체국 문을 닫으며 혜자는 하루를 돌아봤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을 들렀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유라가 물었다. 그냥 집에 꽃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혜자는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작은 노란 꽃이 피어 있었어요. 저녁 8시 유라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제가 월급 받으면 빚부터 갚을게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그래도 빨리 갚고 싶어요. 마음이 편해야 할 텐데. 유라는 진지하게 말했다. 유라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요? 서로 믿는 마음이지. 혜자는 유라의 손을 잡았어요. 밤 9시 유라가 돌아간 후 혜자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혜자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화분의 꽃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집안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괜찮네. 혜자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불을 끄기 전에 다시 한번 창밖을 봤다. 시장 앞에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창문에서도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혜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하루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시장 앞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이 하나씩 켜져가고 있었어요. 혜자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